사랑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되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경주 방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방문인 만큼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신경주역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조금 한 30분, 35분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 얘기도 들으면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사장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대한민국의 시크릿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종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되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의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록 제가 여기에 전달을 했어도 시크릿을 성공시킨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월 7일 킥오프 세미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역시 준비할 것들이 좀 많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큰 일들이 다가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제 예전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매출도 크고 이제 매출도 올라오고 이제 직급자들도 생기고 그랬을 때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쟁취하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근데 그 기본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모든 게 리더십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강의로서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요,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SN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은 SNS를 잘 이해를 하지만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SNS의 효력, 또 그 효과, 또 비즈니스에 또 비춰지는 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를 하면서 이제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매체들을 보게 됐을 때 앞에 모니터가 없는 관계로 제 노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했을 때 제가 카카오 스토리가 있죠. 모든 SNS는요 사실 순위 매김으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것은요 우리 SNS는 모두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인터넷 명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SNS를 했을 때 이제 인터넷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US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SNS를 활발히 하다 보면서 잘된 케이스가 바로 시크릿 다이렉트 USA입니다. 초기에 이제 그 조시 데니와 이제 정멀러 사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저희랑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SNS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사로잡아서 가입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SNS 마케팅만 잘 하셔도 좋은 리크루팅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가능한 대중적으로 이제 개인 의견이나 뭐 어떤 감정을 상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대중적으로 하시는 게 대외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피드 이렇게 올라온 자료들은 거의 다 순위별로 이렇게 매겨집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IT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순위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냐면 우리가 라이크 순위,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좋아하기보다도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은 우리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좋아요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시크릿에 관련된 일은 예를 들어서 구자성 사장님이나 뭐 이종창 사장님이나 이제 김영순 사장님도 다 이렇게 뭘 올렸을 때
그 라이크를 찍어주는 게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가능한 먼저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많이 라이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이제 어카운트 없으신 분들은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이버 밴드는 말할 것도 없죠. 워낙 이제 시크릿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밴드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온라인 모임, 게시판에서 이제 정보 공유, 사진첩, 채팅방, 이제 일정 이벤트, 알리는 그런 모임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밴드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바로 역시 인터넷 명함으로 이거는 국제 교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계정도 꼭 필요한 이유는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도 교류가 가능하고 또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고,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는 이제 국내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고,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은요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계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역시 대한민국 시장이 워낙 가장 1등 시장이다 보니까 타 회사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당신을 보고 저도 시크릿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국제 사업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위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시크릿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룹에서 무슨 시크릿에 관련된 일을 올렸을 때 라이크를 찍어주는 게 서로의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사장님들의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를 각 리더들 보면요, 라이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아직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물론 1번 자리에는 서 있긴 하지만 제가 뭐를 올리잖아요. 그럼 라이크가 거의 평균 이제 100개 이상은 됩니다. 그것은 물론 인기보다도 이제 SNS에 대한 이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밀어주는 거거든요. 캠넷으로부터 이제 제 라이크의 친구 라이크들 보면요, 자슈아 데니도 저를 태깅을 하고, 잠발라도 이제 저를 라이킹도 해주고, 또 구자성 사장님 뭘 올렸을 때 제가 거기서 라이크를 하고, 또 저도 역시 구자성 사장님을 태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합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역시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나 어떤 생활, 삶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 오늘 경주 세미나 몇백 명이 모였다 이런 거를 관심사를 끌어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SNS와는 달리 이제 유행, 현재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시태그도 역시 바로 이제 공통 장르를 공유하는 비법입니다. 그것도 역시 잘 활용해 주시면 큰 재산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업에 또 역시 좋아요도 순위 랭킹이다 보니까 시크릿에 관련되어 있는 일은 가능한 많이 라이크를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내에서도 이제 리크루팅하고 사업하기도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타 회사에서들도 시크릿에 대한 알림도 되고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점령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한 건 좀 간단하고 짧고 간략하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알리는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역시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업계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을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If you succeed in network marketing, you could succeed in anything. 제가 혀를 너무 굴렸나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father 손잡고 근데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서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존 맥스웰이라고 앤토니 로빈스하고 직 지글러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제가 예전에 멘토십을 한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많은 교훈도 받기도 했고
어떤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리더십이 뭐예요? 이끌어가는 자. 그냥 인도하는 것, 이끄는 거, 이끄는. 그죠? 이끌음이죠. 하지만 이끌음에 또 역시 리더십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작가 한 책이 있어요. 21가지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이거는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리더십의 공식을 푼. 근데 이게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몇백만 건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리더십을 배울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이거는 적극 추천을 하고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빅 매출을 하고 직급을 가고 빅 팀을 이끌었을 때는 반드시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플래티넘인 상황에서 내일 모레 300명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럼 교육과 리더십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C 맥스웰이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첫 번째, 한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The Law of the Lid. 이것은 뚜껑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영향력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순위별로 랭킹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에서 10번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에는 초보 사업자, 제가 이제 그때 예전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애기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 그리고 뭐 이제 역시 뭐 구자성 사장님이나 뭐 이제 역시 이종창 사장님, 뭐 크라운 많은 리더분들은 뭐 10번이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도 그것을 항상 깨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구자성 사장님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 역시 뭐 시크릿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만들면서 그걸 깼을 때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뭐 늘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분들이 대가를 치렀다라는 게 리더십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되지를 못할까? 직급 승진을 못할까? 이것은 바로 리더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리더십의 한계를 계속 키워야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내가 만약 이제 6번, 뭐 1에서 10번을 얘기했을 때 6번의 순위의 리더면 저는 3번 순위의 리더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7번, 8번, 9번, 10번의 리더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역시 여러분들도 리더십의 그 단계를 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들도 그것은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학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제 가리키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학생이 되고 학습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영향력의 법칙. 자,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지명되거나 위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리더십은 바로 영향력이에요. 정말 앞장서서 이끄는. 그래서 법칙을 보게 됐을 때는 바로 많은 요소들인데 바로 첫 번째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내적 성품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리더가 지닌 성품의 깊이를 통해 리더십을 느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느낍니다. 뭐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이제 리더십이나 특히 영향력은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뭐 이제 특히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 뭐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높은 직급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동과 사람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그때 예전 트레이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어울리는 5사람의 결과물이에요. 내 마음과 마인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가 재미있는 지나간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건달하고 어울리면 저는 건달이 될 것이고, 그저 성공자랑 어울리면 저는 성공할 사람이 되고,
비즈니스맨하고 어울리면 비즈니스맨하고 어울리게 되고, 나는 운동선수들하고 어울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운동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어울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리더에게 정보는 필수 요소이며, 리더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리더분들, 특히 김용수 사장님, 구자성 사장님, 이종청 사장님을 비유를 합니다. 이분들은 역시 트렌드를 이미 파악을 하고 지금의 시크릿가 아니었을 때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빅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 구자성 사장님은 골드 직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음속으로는 이미 크라운 로얄의 자세를 갖춘 리더였습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why? 지금의 트렌드를 파악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삽니다. 정보도 빠르고 유행도 빠르고 모든 게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리더들은 초기에 뭐를 파악했어요? 우리의 제품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죠? 즉각적인 반응.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비전이 있다.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것은 바로 스킨케어 업계. 제가 Y-시크릿나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죠? 1조 이상 매출 넘는 모든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은 뭐를 갖고 있죠? 스킨케어 제품. 근데 우리는 역으로 성공한 소매 업계 회사가 3개가 인정한 제품을 갖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는 게 리더예요. 근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왜 중요했었냐면, 건강보조식품도 정말 좋죠. 어떤 나이 연령층을 공략을 하기에는.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0일, 60일 꾸역꾸역 먹으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죠? 근데 그 엑사이트먼트가 죽기는 너무 식상해지긴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에서 획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야. 비전을 먼저 보이는. 비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요. 자, 4번 직관. 이것은 바로 정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당신을 무엇을 느끼는가. 리더가 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잘 파악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다. 리더는 에너지, 의욕, 타이밍, 그 다음에 여기 추진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추진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리더십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5번째는 경험. 저는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말썽을 부릴 때, 너가 새끼 나서 길러봐라. 너도 당할 것이다. 제가 17개월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저 첫 아이. 무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처럼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을 왜 그게 있는지 알겠어요. 이 인생의 경험, 정말 돈 주고 경험할 수 없는, 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에 어떤 자부심을 하나 있는 거는 전 16살 때부터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험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능력,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파트너들의 관심사는 리더가 그룹을 이끌어 최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바로 여기 있죠. 과정의 법칙. 직급을 가는 것도 역시 리더가 되고 크라운 로얄도 되는 것도 과정입니다. 리더가 됐을 때는 건너뛰기는 없습니다. 과정의 법칙을 반드시 걸쳐내고, 성장과 리더십의 관계, 리더와 팔로워를 구별하는 포인트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개발하고 형상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제가 예전에 트레이닝에서 애기, 그다음에 이제 토들러, 걸음마 하는 애기,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대여섯 살짜리 아기,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2살 아기를 비유를 해서 보여준 리더십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모릅니다. 근데요, 이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때 인정을 안 해버리면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알았을 때 그때부터 성장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첫 6개월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풀타임을 뛰면서 월 50만 원을 벌었다. 12시간씩 뛰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300만 원 번 겁니다. 본업으로. 그때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자존심이 컸고 정말 비너스 외계에 있는 비너스만한 자존심이 크고 리더십은 코딱지만 하고. 저는 그랬어요. 배움의 자세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저께 친 홈런으로 오늘의 게임을 승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누구였는데, 나는 뭐 했는데, 나는 어디서 뭘 했었는데 다른 데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여기 와서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 리더십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이때부터 코처블, 스펀지가 되는 그때요. 이제는 뭐든지 준비하고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이 단계는 모든 것을 정말 어떤 그 고정관념 없이 다 받아들였을 때는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걸 파악하고 7개월 차에서 12개월 차 됐을 때 그때 제가 말하는 그 1억 6천의 소득을 벌게 되었어요. 말은 쉽게 시스템을 터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스템의 기초는 바로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제가 터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 그림 기억하시죠?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바로 이 과정입니다. 4단계, 나는 안다, 성장한다,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이때쯤이면 이 사람이 달라졌다. 뭔가 변화가 오는 거다.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저기 젊은 층분들,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게는 이런 얘기를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젊은이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부모님이 저를 지지하지 않아요. 다단계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래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독립은 해야 하겠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 어떤 사장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멋진 드라이브를 하고 왔어요. 이 경치를 보면서. 근데 어떤 사장님이, 우리 리더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제 답은 어땠는 줄 알아요? 한국과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다 인식이 안 좋고 다 똑같습니다. 편견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젊은 층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일단 보여줘라. 방이 엉망진창? 방부터 치우세요. 차가 더러워요? 세차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로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은 돈을 버는 걸 중요한 것보다 당신이 긍정적인 길을 가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게 리더십의 먼저 첫 발걸음이에요.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 부모님이 당신이 물론 처음에는 부정적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다단계 피라미드 어쩌니 저쩌니. 근데 아들은 변해가요. 더 깨끗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면도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면도를 하게 되고, 방도 청소도 하고, 예의도 더 발라지고, 옷 입는 모습도 정장에 깔끔해지고, 무언가를 해낼 것처럼
그것이 긍정의 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리더십과 긍정의 힘도 같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리더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는 확신이죠. 확실한 확신감도 같지만 이제는 정보, 내가 이제 확실한 공식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구자성 사장님을 비유하는 이유도 이거 여기에 있어요. 세계 최초 크라운 로얄이긴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고 가는 진로 방향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엑스큐션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오늘날에 탑10, 코리아 탑10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무의식 상태에서도 발휘되는. 여기도 리더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플래티넘 가고 싶어요? 다이몬드 가고 싶어요? 블루 다이몬드, 레드 다이몬드, 크라운, 라이징 스타 보너스 쟁취? 리더십이에요.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정보를 알고 가는 길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이 바로 길처럼 보이는. 그러면 execution, 액션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진정한 리더의 법칙이죠. 다음, 항해의 법칙, law of navigation, 내비게이션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누구나 배를 운항을 할 수는 있지만 항로는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리더가 항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진을 보게 되시면 안개가 꼈을 때 안 보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산이 거기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은 지금 리더십에 대한 단계에서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목표에 산은 있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비가 필요하죠. 갈 곳을 가기 위해서. 근데 비전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리더분들도 역시 리더십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일, 겪었던 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단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 사업을 복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도할 수 있는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먼저 상황을 점검을 해야죠. 정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즉각적인 그래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훌륭한 리더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적인 면이든 아니면 시간 투자든 반드시 리더는 상황 파악을 해야 하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젠 회장님도 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겸손하라. 정말 servant leadership을 하라. 이게 왜 그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요, 1번 사업자라고 해서 저는 골드 사장님의 말 안 듣고 저는 다 듣습니다. 저도 그들한테도 배웁니다. 우린 다 같은 사람인데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급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얻을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항상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필터. 안 좋은 거 뺄 거 빼고 받을 거 받고. 하지만 내 고집대로 하는 순간 잘못될 수 있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자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다. 그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 반면된 모습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믿음과 사실 두 가지 모두를 감안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항해할 수 없다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리더는 있는 현실을 즉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낙관과 현실, 직관과 계획, 믿음과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리더십의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죠. 덧셈의 법칙, Law of Addition. 이것은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합류를 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조직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자원군단입니다. 다 자기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여기 온 분들입니다. 리더는 봉사를 통해 파트너들에게 가치를 향상시킨다. 파트너들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대할 때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사업자분들을 통해서 특히 신규 사업자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리더로서 우리가 그것을 좋은 인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성되는 리더,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리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리더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가망성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인배가 되세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얻는 법칙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무슨 정보를 아느냐가 아닌 이 시대는 누구를 아느냐,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사장, 이제 아시아 부사장 막 사장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시대, 우리 이제 정말 이제 구자성 사장님, 또 우리 아버지 시대 이제 정말 50년대 그때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정말 교육도 잘 받고 대학을 잘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이버를 찍어도 서울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알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파악해야죠. 파트너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 때까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파트너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need,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트너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발견한다.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드리는 이 슬라이드들은 많은 노트와 사진 모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정보들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전달받아서 공부를 하고 학습과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조직이 다 커지고 정말 몇 년 뒤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따라오는 500명, 600명의 리더들이 있었을 때 그들도 이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할 때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내가 신이라면, 완벽한 신이라면 신은 어떻게 할까요? 완벽이 뭐예요? 완벽의 뜻이 뭐예요?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신처럼 흠이 없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느끼거든요. 그게 다 보여요. 내가 비록 높은 직급은 안 갔어도 사람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믿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세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다음은 신뢰의 법칙. 리더십의 기본은 바로 신뢰죠. 신뢰가 없으면
리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에게 신뢰는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면 절대로 파트너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도 신뢰 사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정말 시크릿해서 한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이유는 연예계랑 좀 비슷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연예계는 뭐예요? 보여지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을 받고, 근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에게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고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자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찾는 게, 그러면 우리도 연예인처럼 그런 생각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해야 돼요. Why?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가입을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말로 의해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신뢰의 바탕으로 리더인 자세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죠. 능력, 관계, 성품, competence, connection, 캐릭터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의미하죠. 자, 성품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동기부여를 주고 일은 안 하고. 매니저가 되어야 되면 안 됩니다. 관리 모드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액션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성품은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좋지 않은 성품은 사람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위대한 꿈을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직하고 절제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충동적이며 게으른 사람일까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죠. 성품은 존경을 보여준다. 내적인 성품의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여기에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제가 일본 사업자 자리에 서 있고 나는 많은 교화도 받지만 그래서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No. 저는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히 높은 자리일수록 리더는요 더더욱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권리가 더 없고 더 할 말을 자제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합니다. 리더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사람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품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내적인 성품에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여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파트너와 그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이 와 엘리트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뭐 차에 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도 저한테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장판사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적 일을 정말 겪었겠어요. 별의별 이상한 것도 다 봤고, 그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이렇게 딱지를 받아서 정말 이제 법원까지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무슨 100만 원의 무슨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예요. 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거의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가지건 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내고 가세요. 그게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아름다운 비즈니스예요. 윈윈. 당신이 직급을 가야 내가 직급 올라가고 승진하고, 당신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 알지 못하면서 그거를 내색을 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사람이 실망하고 관두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역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품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내적인 성품의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가 이거 읽었나요? 이거?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존경의 법칙, the law of respect. respect가 뭔지 아시죠? 존경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따르는 일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뚜껑의 법칙이에요. 만약 내가 8의 리더십의 수준이면 나는 9나 10을 찾을 겁니다. 여기도 역시 그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8번 수준의 리더는 6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A급이면 B급하고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의 역량. 당신이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비전을 제시하면 흥미로워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윗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의지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습니다. 파트너들에 대한 존중. 훌륭한 리더들은 존경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특히 힘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존중하면 파트너들은 리더를 존경합니다. 변함없이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리더하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섬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가장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정말 제가 예전에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방송도 많이 잡히고 정말 무대가 꾸밈이 달릴 정도로 겸손한 연예인들이 항상 잘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어린 나이에. 제 시대 때는 이제 H.O.T가 가장 잘 나가던, 여기 H.O.T 팬 있어요? 근데 제가 신인 때 H.O.T는 한참 잘 나가는 가수들이었는데요.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강타형하고 이제 친분을 쌓게 됐어요. 근데 그 형도 물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물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때부터 늘 겸손했었던 가수였습니다. 국장, 차장 찾아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는 우리 여기서 정말 스태프진들, 그런 AD, FD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 한마디, 격려, 음료수 갖다 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래서 연예인도 리더십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제가 몇 번까지 했죠? 2번. 네? 2번까지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용기. 자, 용기. 훌륭한 리더는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가혹한 비난이 따르고 실패 위험이 높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옳은 일에 갔을 때는 많은 반박이 있어요. 이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심한 반박이 있어요. 가혹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조용해집니다. 지켜보는 단계가 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팩트가 돼버립니다. 존재하는 정보가 아예 돼버려요.
현실화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는 제 사기치고 다녀, 무슨 가수 하다가 망하네. 저는 그걸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SNS, 특히 SNS가 무서운 게 페이스북,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뭐 당신들한테 뭐 훌륭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SNS가 말해줍니다. 라이크 순위, 라이프스타일.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차가 바뀌고 차가 몇 대씩 생기고, 그리고 컨벤션에서는 스피커로 올라가는데 보이는 관중은 뭐 몇천 명. 팩트가 말해주는, 제 말로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용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 여기 비난이 따르고 실패의 위험이 높더라도 성공은요, 특히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릎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에 갔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그걸 딱 극복했을 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욕을 무지하게 많이 욕을 먹은 대통령이에요. 언제? 버스 차선 만들 때, 서울에서 버스 노선을 시작할 때 국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이걸 왜 만드냐? 막 퇴근도 늦고 뭐 버스도 못 타고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스템화가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기로 했어요. 특히 청계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기업인 대통령이죠. 근데 기업이 뭐 현대 사장을 할 정도면 그것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알고 지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많은 반박하지 말라, 왜 하냐, 이럴 때 밀고 나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작은 차이지만 뭐 교통도 원활해지고 뭐 버스 노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체계를 바꿔놨죠. 예전에는 특히 서울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좌회전 신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나와요. 그거 캐치하셨나요? 예전에는 좌회전 신호가 먼저 나와서 되는데 그러면 길이 막 막혀버려요. 그죠? 좌회전 하다가 여기 멈춰버리고 여기는 이 반대쪽에서 가야 되는 사람 빵빵거리고. 근데 그걸 하나 바꾸니까 융통성이 돼버렸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 그때 임기 때 그걸 바꾼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하냐, 바꾸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용기로 밀고 나간 거예요. 역시 우리 회사도 역시 여기에 많은 리더분들을, 특히 빅 리더들은 우리의 지금은 잘 됐지만 많은 핍박, 많은 사람들에 대한 뭐 시크릿 망한다, 왜 그걸 왜 하냐, 이럴 때 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넘버원 그룹에 속해 있는 사장님들입니다. 앞장서서 리더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4번 이제 성공. 리더가 팀을 잘 이끌어 성공하면 파트너들은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미래에도 성공한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 리더를 따르게 된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하는 1등 팀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팀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성심. 리더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팀과 함께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파트너들을 잘 보살피면 존경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과의 크로스라인 사장님이 있어요. 크라운. 이제 신종면 사장님. 어저께 신종면 사장님이랑 어떤 팀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팀이 100%의 매출이 올라갔을 때 4,000명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고 3,000명이 관뒀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80%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끝까지 자기의 그 리더분들을 감싸 안고 끌어안고 버텨왔다기 때문에 지금까지 80%의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사실. 구자성 사장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한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여기에 남았죠. 떠나간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돈벼락 맞을 준비의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2월 7일 킥오프 세미나 무슨 일이 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끈끈이 리더들 때문에 이 회사도 10위권 안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들의 가치 향상. 가치를 향상시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처음에 많은 리더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에이전시와 캠넷 때도 봤어요. 특히 초기에 우리 비즈니스가 형성될 때 많은 리더들이 처음에 왔을 때 뭐 5번의 가치의 리더도 왔었고 6번의 리더가 왔고 뭐 8번의 리더도 왔고 3번의 리더도 왔고 저는 다 보여요. 저는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저라고는 10은 아니에요. 저도 뭐 낮은 저도 대략 배워야 하는 why? 롬을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한국 피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에요. 이민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제 핏줄은 한국 피가 흐릅니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왔을 때는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대한민국 오면 김치 먹는 것도 배우고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왔을 때 리더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건 그거예요. 1번, 5번, 3번, 5번, 6번, 7번, 8번. 근데 리더십 과정에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딱 8번이나 9번 리더가 딱 나타나고 자세를 잡고 전진을 합니다. 우리 회사 같은 케이스는 구자상 사장님이에요. 그때 딱 모멘텀 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 많은 리더분들이 합치고 그 뒤에 같이 서서 같은 장단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시크릿가 자리를 잡게 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안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더도 역시 우리도 그거를 우리 비즈니스 속에서도 몇 번 숫자가 되는 리더를 파악하고 또 나로부터 이끌어가든가 아니면 나보다 위인 리더를 위임을 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역시 팀워크도 해당이 됩니다. 자, 직관의 법칙, intuition, 이것은 직감이죠. 그렇죠? 이제 이 감, 마음에서 보여지는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직관으로 바라본다. 직관의 법칙은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을 근거로 합니다. 사실과 함께 본능적인 느낌, 파트너들의 열정, 그룹의 활기, 관계의 역동성 등 무형의 요인들을 근거로 한다. 리더십, 직관이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뭐 몇 리더들이 생각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그 리더가 성장하면 할수록 직감이 더 더 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리더는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을 잘 찾아낸다. 파트너들의 태도를 보면 팀워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섬세한 면도 추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 수 있듯이 작은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디테일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리더는 트렌드를 읽는다. 뛰어난 리더는 먼저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벌어지고 있고 조건이 변하고 있으며 문제 혹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관이 알려주는 것이다. 리더는 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몇 걸음을 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다. 이는 트렌드를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역시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캐비넷과 에이전시가 있는 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크릿 내에 또 외에
또 지금 현재 시장, 우리 업계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시장들이 열리고 좋고. 그러니까 아이젤 회장님도 제가 항상 존경을 하는 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그 사진 속에는 아이젤과 중국을 방문한 사진이 있어요. 중국을 갔을 때 내가 중국을 먼저 하자 그랬어요. 중국을 갔을 때 한국을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김상만 사장님하고 김경희 사장님을 만나면서 아이젤 회장님이 중국을 하지 말고 한국을 먼저 하자. 근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한 거예요. 왜? 아이젤 회장님이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이 한류 열풍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영향력, 이 드라마, 또 한국에 대한 호기심, 한국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일본과 중국이 좋아하는 한국. 그런 걸 보고 또 무슨 트렌드를 파악했냐면 일본 자리에 서 있는 애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한 거예요. 왜? 한국을 검토해보면 유행을 타는 나라입니다. 트렌드. 근데 이걸 빨리 파악한 거예요. 한국은 반응이 빨리 오고 반응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정을 하게 되었죠. 리더는 자원을 읽는다. 상황 파악을 한다는 것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죠. Why?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리더는 자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항상 인지하고 있다. 우리 시크릿 시작할 때요, 몬티 회장님, 저하고 막 사장님하고 김현수 지사장님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 전 회사는 거의 80억을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오늘날 1억, 2억도 못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주인들은 결코 투자의 어떤 빚을 갚지 못해 회사를 포기하고 투자가들한테 자기 회사를 넘기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리더십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를 갖고 최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죠. 물론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 또 뭐 신은 우리 안을 보고 사람 우리 겉을 보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게 뭔지 알아요? 진솔한 거. 리더십으로 의해서 진솔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자원을 읽을 수 있는. 자, 4번. 리더는 사람을 읽을 수 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성격 매트릭스가 있죠. 상어, 고래, 돌고래, 성게 이런 얘기 한 적 기억나요? 네. 바로 여기에요. 이 리더십 교육 자체는 제가 기본기에서 교육을 했던 거에 더 세분화,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는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거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은 우리의 입은 하나 주고 귀를 2개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하는 것보다 더 들으라고. 그래서 귀는 2개가 있습니다. 상황 파악도 해야 하고 사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을 파악하고 그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을 잡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리더의 일이에요. 9번. 끌어당김의 법칙, The Law of Magnetism, 자석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죠?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을 결정한다.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인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결정된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울리는 5사람의 결과물. 그죠? 여러분, 구자성 같은 사장님, 구자성 사장님 같은 리더, 이종창 사장님 같은 리더, 박재창 사장님 같은 리더, 그런 리더분들, 여러분 사내에 리크루팅 하길 원합니까? 솔직하게. 네.
예. 원하죠? 예.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그 성품의 사람들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비즈니스맨처럼 옷도 입어야 돼요. 저는 뭐 외국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대한민국 오니까 전 국민이 옷을 참 잘 입는다. 한국은 패션의 발달이 됐구나.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즈니스맨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갖춰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비즈니스도 역시 보여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운동화 신고 청바지에다가 티에다가 힙합 모자 쓰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 팀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분위기 조성도 안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뭐 요소도 있지만 또 반드시도 you attract what you act. 내가 행동을 하는 대로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꿔야 합니다. 비즈니스맨이 될 겁니까? 그럼 비즈니스맨처럼 행동을 하고 비즈니스맨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법칙, the law of connection. 이건 공감대를 의미하죠. 리더는 머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Touch the heart before you touch the mind. 먼저 마음을 다가가고 공감대 형성하고 먼저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 전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의리도 사기도 하고 그 결과 그들도 당신을 아끼고 돕고 싶어 한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만져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옥티 얘기한 적 있죠. 이제 시크릿 사업이 초기에 시작될 때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초기에 베티가